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,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두괄식 접근법, 활용법,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네.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핵심을 먼저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명확히 알아보시죠. 좋습니다.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. 한 자료에서 보니까 인사 담당자가 서류 검토에 쓰는 시간이 평균 10초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. 10초요? 와, 정말 짧네요. 네,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.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면 두괄식, 그러니까 핵심부터 딱 던지는 방식이 거의 필수적이겠다. 뭐 이런 얘기겠죠. 그렇죠, 아무래도.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바로 이 두괄식 접근이 우리 청취자님의 취업 준비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자료의 근거에서 알아보는 겁니다.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조되는 걸까요? 네, 그 청취자님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요. 두괄식은 뭐 본질적으로 결론 먼저, 근거는 나중에. 딱 이 구조죠. 아, 결론 먼저. 네, 결론, 근거, 보충 설명 이런 식이요. 그러니까 정보를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내는 미괄식하고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. 근거, 과정, 결론 이렇게 가는 거랑은 다르군요. 맞습니다. 핵심은 역시 시간인 것 같아요. 바쁜 채용 담당자들 그 시선을 그냥 단번에 사로잡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는 사실 이만한 방식이 없다는 거죠. 효율성이군요. 네, 자료에 따르면 뭐 이런 방식이 지원자의 전문성을 딱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지원자가 내 시간을 존중해주는구나 이런 인상까지 준다고 하네요. 하긴 뭐 10초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면 진짜 핵심부터 말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지원자의 진짜 역량을 제대로 다 파악할 수 있을까? 이런 의문도 살짝 들긴 해요. 혹시 뭐 자료에서 이런 방식의 점재적인 단점이나 뭐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 언급된 부분도 있었나요?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. 사실 자료들은 주로 이 두괄식의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긴 한데요.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점이죠. 일단 효율성 측면을 조금만 더 보면요. 자기소개서 예시가 그 효과를 아주 잘 보여줘요. 예를 들면요? 네, 그냥 경험을 뭐 쭉 나열하는 대신에 저는 SNS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 경험 4년차 전문가입니다.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죠. 바로 핵심 경력을. 그렇죠. 그러고 나서 곧바로 뭐 펠로워 150% 증가시켰다, 전환율 35% 향상시켰다 이런 구체적인 성과를 바로 제시하는 시기예요. 숫자로 딱 보여주니까 확 와닿네요. 네, 또 다른 자료에서도 비슷한 예시가 있었죠.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CTR, 그러니까 클릭률이죠. 네. 이걸 30% 향상시킨 전문가, 이런 식으로요. 성과를 앞세우는 거죠. CTR, 그 광고 본 사람 중에 얼마나 클릭했는지 그거죠? 맞습니다. 그거요. 그럼 청취자님들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술서 쓰실 때 바로 적용해 본다면 뭐랄까 가장 내세우고 싶은 성과나 숫자를 그냥 첫 문장에 딱 배치하는 거. 이게 핵심이겠군요. 네, 그렇죠. 면접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될까요? 네, 면접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. 한 자료에서는 그 면접 답변의 이상적인 구조로 결론, 핵심 답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거 사례, 그리고 역량 연결, 마지막으로 지원 직무 지여도 연결 이런 순서를 제안하더라고요. 오, 구조가 딱 있네요. 네,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?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경험부터 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. 그렇죠.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. 네, 대신에 제 가장 큰 강점은요.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이랑 또 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조율 능력입니다. 이렇게 핵심부터 딱 밝히는 거예요.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요. 그렇죠.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경험, 뭐 대학원 연구 프로젝트에서 뭘 했다. 그래서 성과가 뭐 우수 논문상 수상이었다. 이런 걸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 강점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걸 딱 연결하는 겁니다. 와, 핵심부터 말하니까 진짜 자신감 있고 뭔가 딱 준비된 인상을 줄 수 있겠다. 이 점도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네요. 듣고 보니까 그 초두 효과랑 최신 효과 이것도 떠오르는데요. 네네. 심리학에서 말하는. 네, 처음이랑 마지막 정보가 기억에 잘 남는다는 그거요. 이 부분을 활용하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.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? 맞습니다. 정확히 보셨어요. 초두 효과가 처음 제시된 정보를 잘 기억하는 거고 최신 효과는 마지막 정보를 잘 기억하는 현상이잖아요. 두괄식은 이 초두 효과를 아주 극대화하는 전략인 셈이죠. 아하.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. 그 주신 자료 중 일부는 두괄식이 이게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닐 수도 있다. 이렇게 지적하기도 해요. 그런가요? 어떤 경우에요? 예를 들면 뭐 창의성이 아주 핵심 역량이거나
아니면 좀 깊은 공감 능력이 중요한 직무 면접 같은 경우 있잖아요. 네네, 뭐 상담이나 이런 쪽이요. 그렇죠. 그런 데서는 이게 지나치게 좀 딱딱하거나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 위험도 있다는 거죠. 아, 너무 효율만 따지다 보면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군요. 네,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의 배경 설명이나 스토리를 먼저 좀 풀어놓는 미괄식 접근,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. 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더라고요. 그렇군요. 아, 효율성만큼이나 상황에 맞는 유연성도 중요하다. 이 말이네요. 결국 맥락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어요. 정확합니다. 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취자님의 자료들은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로 두괄식을 추천하고 있는 건 맞아요. 그렇죠. 일단 눈에 띄어야 하니까. 네,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해서 듣는 사람이 핵심을 쉽게 파악하고 또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. 특히 첫인상이 정말 결정적인 채용 과정에서는 더 그렇고요. 네, 오늘 자료 분석 통해서 두괄식 접근법의 중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법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하는 강력한 무기네요, 진짜. 네. 근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이건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뭔가요? 자료들이 주로 이제 비즈니스 상황이나 초기 평가 상황 이런 데서의 두괄식 효율성을 강조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렇다면 혹시 뭐 최종 면접처럼 지원자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단계라던가 아니면 리더십이나 팀워크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역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솔직한 경험을 담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미괄식 접근이 예상치 못한 어떤 깊은 공감대나 아니면 차별화된 진정성 이런 걸 보여줄 가능성은 없을까요? 아, 그러니까 무조건 두괄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미괄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. 네,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. 주어진 자료의 주된 조언과는 조금 다른 각도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적인 변수를 한번 고려해보는 게 청취자님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와,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정답은 없겠지만 정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통 방식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네요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 정말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즐거웠습니다.